이 세 가지는 무조건 꼭 먼저 체크를 하고 중개업에 시작하셔야 매출의 걱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덜고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논리정연 부연 인사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 기존에 수원화서 700만 원으로 오픈했던 그 자리 사무실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인사를 못 드렸던 그 시간 동안 이사하고 준비하고 세팅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중개업을 좀 쉬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개사에게 자리를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오면 좋을 법한 매장으로 잘 넘겨드리고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중개업 하던 그 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여기를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전면인 줄 알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가 어떤 데였냐면 전면은 아니지만 전면 바로 안쪽이었고 이 건물이 3,000명이 넘는 상주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통하는 가장 메인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통로에 있는 코너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는 전면에 비해서 2.5배가 저렴했어요. 그런데 저희 매장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면인 줄 알았어요 라고 오시기도 했고, 그러면 전면인 줄 알았어요 하고 오신 분들은 뭐예요? 전혀 이 주변에 대한 시세나 물건에 대한 인지가 없이 무작정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상가 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상가 해보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대부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왜 보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가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변에서 제가 부동산을 할까요? 라고 얘기들을 아마 여쭤보시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상가는 위험해. 사건 사고가 많이 나. 그러니까 초보들은 원투룸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주택을 위주로 해. 아파트 위주로 해.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접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보다 상가에 대한 사건 사고를 많이 봤었다. 또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들은 정말 정작 상가나 이런 쪽으로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조언들을 거의 하시거든요. 근데 상가나 토지 아니면 이 외의 것들을 정말 제대로 정석으로 해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할 거예요. 대부분 중개업을 안 해보신 분이거나 사건 사고가 나보신 분,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들었을 땐 대부분 원투룸부터 해야 돼, 위험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정작 원투룸부터 했을 때는 행복한가요? 사건 사고가 안 나나요? 사건 사고라고 뚜렷하게 표현될 건 아니지만 뭐 중개보수료로 물어주거나 고객들에게 끌려다니거나 힘들었던 기억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어이없게 황당한 경험도 겪어보셨을 거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상가든 주택이든 똑같다. 하지만 대부분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가는 되게 위험한 거야 라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이죠. 제가 14회였는데 횟수로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자, 이번에 33회 시험 보시는 분들 합격하면 이제 부동산 어디를 취직할까 아니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 라고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업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다 보면 내가 이만큼 알았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현실에 나오면 자신감이 상당히 빨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끌려다니거나 고객에게 하대받거나 공인중개사 전문직으로 알았는데 현장에서는 전문직은커녕 어떤 대우 받죠? 상당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이 고객에게 과다 친절을 베풀다가 결국에는 뭐 손해배상으로도 연루되기도 하고 중개보수료 뜯기는 건 기본이고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중개업을 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중개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얼마나 극한적이겠어요. 그렇죠? 매도인은 조금 더 받으려고 할 거고 매수인은 덜 주려고 할 거고 임대인인 경우는 본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끌려고 할 거고 임차인은 좋은 조건을 계속 중개사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럼 양쪽에서 요구하는 이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조율들을 어떻게 내가 중간에서 합의점을 만들어서 계약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편파적으로 보인다라면 고객을 리드하는 위치가 아니고 편파적인 중개를 한다라는 그런 평을 들어서 더 조율이 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고객과 고객, 양 당사자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이득이 될 만한 계약으로 어떻게 리드해서 끌어갈 것이냐. 시험을 보고 나면 정작 공법을 더 많이 알고 세법을 더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 보여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하지만 현장에 나오면 그거를 써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는 게 뭐 3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그래서 정작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내가 그 갑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특약 등으로 이제 안전하게 고객을 지킬 수 있는, 고객의 그 전 재산에 맞는 큰 금액들이 거래가 되잖아요. 재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특약을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써낼 수 있느냐. 제가 현장에서도 공동중개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공동중개했던 사장님 쪽 고객분들이 찾아오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 상당히 안전하게 쓴 거였지만 그쪽에게는 안전할 수가 없었던 계약이었어요. 저희 고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특약으로 진행이 됐다라면 저쪽에서는 이제 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약을 어떻게 고객에게 지켜줄 수 있는 특약을 써낼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우리가 많은 중개 실무 교육이나 어떤 책들을 계속 보다 보면 특약이 여러 개가 나열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실 때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럴 땐 이 특약을 쓰는구나 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 특약이 여기서 왜 써야 되지라는 거를 계속 의문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의문이 없이 이거는 이런 상황에 쓰는 거야 라고만 외우시면은 나중에 그 특약을 안 쓰니만 못한 엄청난 큰 사건 사고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약 등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계약을 쓰는 연습을 하셔라. 그 연습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왜 이걸 써야 되지? 왜 이 특약이 이 상황에 이걸 쓰라고 많은 책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라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고객의 눈높이보다 높은가? 입니다. 직원분들을 채용해서 계약을 할 때도 계약이 나오는 사람들은 연달아 나오고 계약이 안 나온 사람들은 정말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협상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객의 눈높이보다 상당히 낮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서 10개, 20개의 물건을 보여줘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개업에서 계약을 쓰기 전에 고객이 마음에 드는 물건과 매칭이 되어야 계약까지 연결이 되겠죠. 상당 부분 중개업을 해야지 하지만 자꾸 공법이나 세법 전문가가 되겠어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는 하는데, 정작 매물에 대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매물을 서칭하는 능력, 고객의 눈높이로 매칭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눈높이가 형성이 안 되신 분들은 정말 계약이 진행되기 쉽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됐다라면 그분의 눈높이에 맞을 만한 매물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느냐. 바로 전에 사무실 그 코너에 사람이 많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부동산으로 넘길 수가 없었던 게, 상가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의 부동산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눈높이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가를 해봐야지 하고 상가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왔지만 정작 본인이 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눈높이조차 나와 있지 않다. 왜냐면 전면보다 2.5배나 저렴한 임대료는 찾지만 모든 걸 다 갖춘 그 2.5배나 비싼 그 자리가 원하는 것까지도 다 매칭해 있기를 원한다. 자,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본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두세 배가 높은 그 가성비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요 틀을 현실과 빨리 타협하거나 눈높이를 맞추거나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거를 현실로 연결하는 힘이 없으면 계약으로는 더욱 성사되기가 쉽지 않겠죠. 중개업을 현장에 나와서 이론만 공부하다가 아니면 영업을 했어도 영업하고 중개업은 전혀 별개의 건이거든요. 내가 영업에 좀 자신 있어, 사람 만나는 건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꼭 먼저 체크를 하고 중개업에 시작하셔야 매출의 걱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덜고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고객을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두 번째, 특약, 안전계약 등으로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할 능력이 준비되었는가. 네, 그래서 중개업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거 중개업하면 억대 연봉 쉽게 버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누구나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경력이 쌓이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시지만 현실에서는 경력하고 상관이 없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시작한 지 2, 3개월만 해도 대박이 나시기도 하시고, 또 시작한 지 5년, 6년이 돼도 고전을 면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인중개사 33회 제가 취득한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뭘 전략적으로 하세요라고 설명드릴 건 없고, 그거를 합격하셔서 현장에서 돈으로 만드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내가 계약이 안 되거나 고객들한테 자꾸 끌려다니고 위험한 상황에 자꾸 직면한다라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NSR 11기 이번에 8주차 이번 주 드디어 진행합니다.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8주 제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8주차 때
모두 건강하게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뵐게요. Hey girl, won't you be my girl? Why can't you see? Why can't you see? Hey girl.